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린폰.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앤티크 소품을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 겸 벼룩시장과 중고가게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레트로 게임이나 빈티지 옷 같은 걸 좋아해서 오래된 페미컴 게임팩이나 구제 옷가지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취향은 달라도 파는 곳은 같으니 저희 둘은 즐겁게 가게들을 구경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물건도 몇 가지씩 건지고 한껏 들뜬 채로 차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이런 허름한데 의외로 희귀한 게임팩 같은 게 잠들어 있기도 하거든. 들뜬 목소리로 떠들어댄 건 저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주로 헌책들이 가득했고 가구나 옷 종류는 별로 없었습니다. 게임팩이라고는 올스타 스타디움이라는 야구 게임 한 장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슬슬 여자친구에게 나가자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 여자친구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그녀는 인형과 잡동사니들이 잔뜩 쑤셔 넣어진 바구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좋은 거 있어? 이거 엄청난데? 그러면서 그녀는 바구니 맨 밑바닥에 파묻혀 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다른 인형들을 해치고 끄집어낸 것은 정 20면체 모양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구니 맨 밑에 다른 물건들에 가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녀의 눈에 보였을까요? 이상한 일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계산대로 그 정 20면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헌책을 읽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이거 얼마예요? 그 순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책에서 눈을 들어 그 물건을 봤을 때의 순간적으로 얼굴에 스친 표정은 경악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이야. 얼마였더라? 잠깐만, 기다려줄래요? 할아버지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살림집을 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분과 언쟁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 할아버지가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장난감인데요. 림폰이라는 이름으로 이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가 펼친 낡고 지저분한 종이에는 그 정 20면체의 그림 옆에 RINFONE, 림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곰에서 매, 그리고 물고기로 변형되는 과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자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라틴어와 영어로 쓰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물건이 여러 동물로 변형되는 거예요. 먼저 림폰을 두 손으로 감싸서 주먹밥 쥐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여자친구는 시키는 대로 림폰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딸깍, 정 20면체 면 중 하나가 불쑥 튀어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 튀어나온 부분을 돌리거나 더 위로 당겨봐요. 할아버지 말대로 하자 이번엔 다른 면 하나가 안으로 쑥 꺼졌습니다. 대박이야. 퍼즐 같은 거잖아요. 너도 해봐. 이 구조를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트랜스포머라는 장난감을 아시나요? 카세트 테이프가 로봇으로 변신하거나 권총이나 트럭이 로봇이 되는 유명한 미국 장난감입니다. 이 림폰도 그런 식으로 정 20면체의 어딘가를 누르거나 돌리면 곰, 매, 물고기 등 여러 동물로 변형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저도 굉장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예요? 꽤 오래된 거라서, 근데 우리도 있는 줄 잊고 있던 물건이고, 좋아요. 특별히 만회내드릴게요. 값을 잘 깎는 여자친구답게 결국 6,500엔까지 깎아서 흐뭇하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림폰 진짜 대박이야. 동물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게 완전 퍼즐이야. 일하면서도 그것만 머릿속에 맴돌아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진짜 웬만한 게임보다 재밌어. 여자친구는 일방적으로 흥분해서 쏟아내고 전화를 끊더니 곧 사진이 왔습니다. 림폰을 쥔 그녀의 두 손이 찍혀 있었고 물건에서 돌출된 곰 머리 같은 형태와 다리 두 개가 보였습니다. 저는 잘 만들었다는 감상을 메시지로 보내고 그날은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퇴근길에 여자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짜 재밌어. 어젯밤 밤새 만지작거렸더니 드디어 곰 완성. 보러 와. 저는 피식 웃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털어내지 못한 채 차 방향을 그녀의 집으로 돌렸습니다. 야, 밤새웠다고 했는데 그래도 회사는 갔어? 제가 도착하자마자 묻자 갔지, 갔어. 커피를 너무 마셨더니 속이 안 좋더라. 테이블 위에는 네 다리를 짚고 고개를 살짝 든 곰 형태가 된 림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대단하지. 진짜 빠져드는 거 있지? 다음은 이 곰에서 매로 바꿔야 하는데 얼른 해봐야겠어. 야, 그래도 오늘 밤에는 밤새지 마. 내일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간단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수요일, 퇴근길에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잘 잤어? 그러자, 응, 잘 잤어. 오늘 집에 가서 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대된다. 는 답장이 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게임에 빠져 있는데 사진 메시지가 왔습니다. 매 완성, 진짜 리얼해.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니야? 사진을 열어보니 날개를 활짝 편 매 모양의 림폰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교한 솜씨였습니다. 장난감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퍼드덕 날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제 물고기만 남은 거잖아.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답장을 보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밤, 욕조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너 아까 나한테 전화했어? 아니, 왜? 5분 전부터 30초 간격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받으면 뭔가 거리의 소음 같기도 하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게 들리다가 끊겨. 발신자 표시 있잖아. 보통이면 번호가 뜨거나 발신 번호 없음이거나 공중전화라고 뜨잖아. 근데 그게 저 너머라고 떠. 이런 거 등록한 적도 없는데 소름 돋아.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겁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갈까? 아니, 오늘은 전원 끄고 잘게. 아, 그래. 뭔가 혼선이 생긴 게 아닐까? 그나저나 림포는 물고기로 만들었어? 아, 그거 곧 완성되겠어. 다 되면 너한테도 빌려줄게. 기대하고 있을게. 금요일. 이상한 전화가 신경 쓰였던 저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림포는 거의 물고기 형태가 되어 있었고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만 붙이면 완성인 상태였습니다. 낮에도 또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점심에 빵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거든? 그랬더니 남자 여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꺼내줘 라고 말하고 끊어지는 거야. 꺼내줘.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물고기를 완성시키려고 했지만 꼬리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를 꺼내는 방법을 아무리 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런지 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저는 여자친구의 집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계곡 아래 수많은 남녀가 벌거벗고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필사적으로 절벽으로 올라 도망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꼭대기였습니다.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 손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데려가줘요! 비명소리와 함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이 쿵쿵거렸고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다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시내에 있는 통신사를 방문했지만 이상한 전화의 원인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화제가 흘러 점이나 봐볼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내에서도 용하다고 소문난 점술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자택에서 고양이를 수십 마리 키우며 점도 집에서 봐주는 분이었습니다. 예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운 좋게 다음 날인 일요일로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고양이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예약한 A입니다.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열자 복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위협음을 내며 안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들어가니 서양식 방에 고양이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들에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제히 부모의 원수라도 만난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고양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고양이들이 털이 곤두선 채 도망가는 모습이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뜻밖의 말에 저는 당황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많이 기르는 건요,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들이 봐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골라주거든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이상한 전화, 제가 꾼 악몽을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분 뒤로 동물 모양의 오브제 같은 것이 보여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거듭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려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압축된 초소형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이에요. 버리세요. 돌아가세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점술사라는 사람이 평생 별의별 것을 봐왔을 그 사람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여자친구의 손이 제 팔을 꽉 쥐어왔습니다. 점술 비용은 받지 않겠어요. 그날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림폰과 누렇게 바랜 설명서를 신문지로 싸고 테이프로 겹겹이 감아서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수거 차량이 가져갔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저는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갔습니다. 에너그램을 좋아하는 그녀가 종이와 펜을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림폰이 RINFONE잖아. 우연인지 억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파벳 순서를 바꿔보면 INFERNO, 인페르노, 즉 지옥이라고도 읽을 수 있거든. 설마 우연이겠지. 우연이야. 꿀고기를 완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 저는 어제 버린 림폰이 오늘 쓰레기 처리장에서 소각되고 이 세상에 두 번째 림폰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 헬레이저라는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거기서도 고대의 어떤 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옥을 여는 문인 거야. 거기서 괴물이 나오거든요. 잡아갑니다, 나중에. 일단 그런 영화가 떠오르는데 웬만하면 저도 좀 남이 쓰던 거는 조금 찜찜해가지고 좀 안 쓰는 편이에요. 뭐 이상한 게 묻어올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 같은 데에 바 선생 그 알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잘못 가져왔을 때 그 집에 바 선생이 퍼지게 되는 거지. 어우, 너무 끔찍해.